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 그리고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늘 했던 관점에 대해서 관점 바탕으로 사회 변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사회 변동이란 사회의 물질적 혹은 비물적 요소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변하는 사회 문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비물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변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동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즉 증기기관의 발명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인터넷 기술 발달이 정보혁명을 이끌었죠. 이런 기술 발전 외에도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계몽주의나 자연권 사상, 생존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이러한 사상들이 시민혁명을 이끌었고,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됐죠. 또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독신 인구 증가 또는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학적 요인인데, 독신 인구 증가, 저출산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이제 사회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일할 인구가 줄어드니까 외국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즉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또는 결혼 이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이제 다문화 가구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 사회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 그 네 번째는 자연 자원 및 자연 환경의 변화인데, 석유가 발견되면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한 기계가 발달하거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배 가능한 작물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거는 우리나라 재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재배가 가능하죠.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명태, 오징어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잡히지 않죠. 저쪽에 러시아까지 가야 잡히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데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크게 진화론 그리고 순환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동물처럼 사회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처럼 사회 또한 진화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생물학적 진화랑은 조금 달라요. 생물학적 진화론을 그냥 가져와서 사회에 적용시킨 건데, 이게 서양 애들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반 진화론은 좀 다른데, 그 사회 진화론은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그걸 진화라고 보는데,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계속 발전해 가는 걸 진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선적 진화라고 해요. 진화의 방향이 하나밖에 없다. 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진화하는 것처럼, 그 서구 사회가 이렇게 진화한 것처럼 아시아도 이렇게 진화할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똑같이 농업, 산업, 정보화의 단계를 밟을 거다라는 게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이런 진화론은 근대화론의 이론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근대화 이론이라는 것은 후진국은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답습해야 된다. 즉 선진국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도 서양 애들이 처음 만든 건데, 서양 애들이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 우리가 가장 잘 나간다.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은 아직 저 뒤에서 못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해야 돼. 따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식민지 침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근대화론이고, 이 근대화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근대화론은 그러니까 서구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애들이 우린 잘났어. 그러니까 너희를 지배할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환론은 이제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회는 항상 생성되고 발전되고 쇠퇴하다가 결국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거는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모든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붕괴하기도 한다. 어떤 사회도 똑같다는 거야. 그런 운명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순환론은 과거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려도 이랬고 조선도 이랬고 로마 제국도 똑같이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환론이에요. 그렇다면 사회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은 무엇일까요?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서 더 적합한 이론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농업사회면은 다음에 산업사회로 갈 거고 지금 산업사회라면 정보사회로 진행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순환론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발전 단계인지 쇠퇴 단계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발전한 단계일 수도 있고 쇠퇴한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을 나누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사후적으로 나눌 뿐이에요. 조선이 멸망했으니까 이 단계는 쇠퇴 단계고 이 단계는 발전 단계다라고 하는 거지. 그 상황, 지금 당시에는 이게 발전 단계인지 쇠퇴 단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순환론은 과거 사례만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은 진화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관점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근데 B는 사회가 퇴보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B가 순환론, A가 진화론 되겠죠. 1번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아니죠. 같다고 보는 거죠. 단선적 진화라는 것은 모든 사회가 똑같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의미죠. 2번 진화론은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순환론에 대한 거죠.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니까. 3번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의해 사회가 더 복잡하게 분화된다고 본다. 이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죠. 진화론은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점점 나아간다고 보니까. 4번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죠. 답이 5번 되겠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라고 적절하죠. 또 나왔죠. 기능론, 갈등론. 도대체 사회 변동이 무엇인가? 왜 변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기능론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회 각 부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이론이 기능론이죠. 따라서 기능론은 사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회 자체가 문제가 없더라도 부분에서 조금씩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기존의 균형을 위협하는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면은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 갈등과 마찰이 없는 원래의 상태, 즉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생체계 나서 피가 나. 근데 피가 계속 나요? 아니죠. 피가 어느 순간 멎죠. 먹고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기죠. 원래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상처라는 어떤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겠지. 피를 멈추고 딱지가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딱지랑 작은 변화가 생기죠. 그러한 변화를 사회 변화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그래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호주제 라는 거 알죠? 호주제는 무조건 남자 쪽에만 자식을 올릴 수 있고 남자 상만 따를 수 있고 이게 호주제예요. 그럼 폐지가 요구됐어요.
그래서 갈등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라는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여러분은 굉장히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한다는 거야.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김론이 굉장히 용이해요. 반면 급격한 사회 변동, 사회 자체가 변하는 건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김론은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게 바로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은 사회는 사회적 기초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런 불평등한 자원 배분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뺏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지배층이 지배층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동아운동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과정이죠. 왕과 귀족들이 농민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지. 그들 걸 빼앗고. 애들도 빡치겠지. 열받겠죠. 그러니까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왕의 목을 따는 거죠.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 관계 속에서 왕을 없애고 왕이 없는 모두가 주인 민주주의 사회로 만드는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이렇게 갈등론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 설명에는 유리하지만 아까 김론에서 봤듯이 점진적인 사회 변동은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김론과 갈등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야. 급진적인 변동 그리고 점진적인 변동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인데 임 교수와 최 교수가 있어요. 각각 어떤 관점에서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가. 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변하는데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죠.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또 외래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변한다는 거야. 반면 최 교수는 사회 구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교적 권력 구조, 남녀 불평등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과정에서 사회가 변한다고 보는 게 최 교수 입장이죠. 그래서 임 교수는 김론적 관점에서 최 교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바라보고 있죠. 김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임 교수는 문제 해결책으로 의식 변화, 재력 개선 같은 점진적 변화를 제시할 거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최 교수는 이제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겠죠. 답이 가, 나, 다라, 다 맞다입니다. 내용이 쉽고 간단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